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하기 민약사입니다. 환자분들께 약을 건네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약 먹으면 잠 오나요? 졸리나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저는 약 드릴 때 따로 묻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졸리는 약인지 이런 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졸음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약물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약재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러지나 염증 상태 개선을 위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조제약이나 일반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모두 다 심하게 졸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와 2세대, 때로는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 1세대 약물은 대부분 중추신경계로 침투하기 때문에 진정작용이 좀 강한 편이긴 합니다. 이 중에서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시라민 같은 성분은 특히 많이 졸리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되는 정도니까요. 하지만 2세대 약물은 주로 극성을 띠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 혈액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그만큼 적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로라타딘과 팩소페나딘 성분이 가장 졸음을 덜 일으키죠.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신다든지 위험한 기계 만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필요시에는 이런 덜 졸리는 성분들을 드셔야겠죠. 이렇게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팩소페나딘 성분은 특히나 졸음이 적다, 이렇게 크게 선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감기약이나 알러지 비염약, 피부염약, 또 결막염약 이런 것들을 드신다면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졸음이 많이 오는 성분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다음으로 항콜린제, 즉 항무스카린제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무스카린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약물인데요. 위나 장관계나 방광계통의 과한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이런 항콜린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입마름이나 변비가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졸음이나 마비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독이나 복합제로도 흔히 사용되는 약제니만큼 졸음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나 위경련이나 위통치료제, 또 과민성 대장치료제, 또 과민성 방광치료제 이런 약들을 드신다면 졸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멀미약은 항콜린제인 스코폴라민과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수용체와 전정기관 경로에 관련된 구토나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내죠. 당연히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이고요. 하지만 멀미약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음으로 항불안제입니다. 항불안제 대부분이 당연하겠지만 약간의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임상적으로 불안 제거 또 수면 유도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항불안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신경의 억제성 수용체인 가바 수용체에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작용해서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증강시킵니다.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에는 여러 I형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I형의 친화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이 약제가 수면 효과, 진정 효과, 또 항불안 효과, 항경련 효과, 또 근이완 효과 이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수면제로 처방을 받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항불안제나 항경련제나 근이완 약제 이런 걸로도 충분히 졸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TCA라고도 불리는 사망계 항우울제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뉴런 재흡수를 차단해서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는 약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은 세로토닌, 알파 아드레날린, 그 외에도 히스타민이나 무스카린 수용체도 같이 차단하는 작용도 같이 나타나게 되죠. 즉 항히스타민제와 항콜린제의 부작용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졸음이 올 수 있겠죠. 사망계 항우울제도 항우울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부는 공황질환 개선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미프라민은 소아의 야뇨증 치료에도 사용되고요. 또 아미트립틸린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많은 신경병성 통증, 또 편두통 예방 이런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클로미프라민은 강박장애와 조루증 치료에도 사용되고요. 따라서 만성신경통증약, 또 야뇨증 치료제, 또 공황장애 치료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졸음 가능성을 문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드시는 약 중에 근위환제가 있는데요. 특히 중추성 근위환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흔히 과도한 활동으로 담이 결렸다고 약국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이 찾으시는 게 근위환제인데요. 특히나 뇌 중추에 작용해서 감각에서 운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신경 자극을 차단해서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육통, 근육경련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긴장해서 생긴 긴장성 두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머리 쪽으로 해서 뒷머리, 어깨, 목 이런 뻣뻣하고 아픈 통증 이런 데도 효과가 있게 되죠. 이런 중추성 근위환제는 뇌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졸음이나 어지러움이나 나른함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흔히 사용되는 약제들 중에서 졸음이 오는 약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일이 제가 앞에서 나열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빈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성은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만큼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만일 어떤 약을 처음 드신다면 반드시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문의하고 약에 대한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약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에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 그걸 의사, 약사와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